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 특파원 김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운전면허 관련 변경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시니어 운전자와 장롱면허 운행이 더욱 어려워지고 기초수급자분들의 자가용 보유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때문에 택시를 운행하는 고령 운전자분들에게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월부터 변경된 다양한 법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60대 이상 시니어 운전자이시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워서 고민하셨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 및 챗GPT 한 권이면 유튜브를 찾아 헤맬 필요도, 자식들에게 물어보느라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책은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부터 챗GPT 활용법까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영상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설명이 아닌 천천히 하나씩 따라할 수 있도록 자세히 구성되어 있어요. 실제 스마트폰 화면 크기로 된 이미지와 친절한 설명 덕분에 누구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35만 구독자를 보유한 시니어 정보 채널 걱정마 엄빠에서 출간한 만큼 더욱더 신뢰가 가네요. 지금 QR코드와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하고 1월 14일부터는 서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다룰 것은 2025년부터 허용되는 전기차 기반 운전면허 시험입니다. 기존에는 내연기관 차량으로만 기능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이 진행되었었는데 앞으로는 전기차로도 면허를 딸 수 있게 바뀝니다. 전기차 조작은 기어 변속이 거의 없고 배터리 무게나 가속감도 달라서 운전 자체가 훨씬 단순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전기차만으로 면허를 취득한 뒤 내연기관차를 몰아야 할 때 생길 혼란입니다. 직접 변속기 조작과 엔진 반응에 익숙하지 않으면 고속도로 합류나 주행 중 기어 변속 타이밍을 놓칠 수 있고 특히 원페달 드라이빙 같은 전기차 특유의 감속 방식에만 길들여지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순간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무게 배분이나 소음도 다르기 때문에 속도를 체감하는 감각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때문에 초보자가 전기차로 운전하기는 쉬워질 수 있지만 도로에선 여전히 두 종류의 차량이 공존하고 있기에 운전자가 어느 한쪽만 배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런데 또 법적으로 전기차 시험으로 면허를 따면 바로 내연기관 차량도 몰 수 있습니다. 이걸 두고 경험 부족 상태에서 다른 차를 운전하게 되면 사고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요. 결국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모두를 어느 정도 다뤄볼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니어 운전자분들의 면허 갱신 강화 이슈입니다. 2025년부터는 일정 연령을 넘긴 분들이 단순 검진을 받는 수준을 넘어 훨씬 높은 기준의 적성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통과해야 면허를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정확히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고 70세 이상이 되면 더 세밀한 적성검사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시력이나 반응속도, 교통법규 숙지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여기서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하면 면허 유지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도 나는 아직 멀쩡하니까 문제없어 라고 스스로 확진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변 사람 입장에서는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제도 개편으로 고령 운전자의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오랜 운전 경력을 쌓은 분들에게 갑자기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면허 반납으로 이어져 대중교통이 부족한 곳에서는 큰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 외곽이나 교통 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마트 한번 가는 것도 차 없이는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도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차량 보유 기준도 2025년부터 완화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만 허용되고 차량 평가액이 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식으로 제한이 심했는데 새 규정에서는 2000cc 미만 차량까지 인정하고 차량 가격도 500만원 이하로 높였습니다. 대형차를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전보다 중고차 시장에서 선택지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교통사각지대에 사는 분들에게는 차는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 이동수단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 기준이 워낙 빡세서 어쩔 수 없이 상태가 좋지 않은 중고차만 선택하던 분들도 많았죠. 이제 비교적 괜찮은 중고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오히려 수리비 부담을 줄이거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가 왜 그 정도 차량을 소유하느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이 워낙 열악한 지역에선 꼭 필요한 변화라고 보는 시야각도 큽니다. 이어서 음주운전 관련 법이 2025년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최근까지도 음주운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앞으로는 조금만 술을 마셔도 단속 기준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2%만 넘어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될 수 있고
만약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와 함께 형사처벌도 훨씬 무겁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 설치 조항에 포함되어 재범자들은 일정 기간 해당 장치를 장착하지 않으면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 측정을 방해하려고 물을 마신다거나 술을 더 들이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바꿔보려는 시도 자체가 범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런 편법을 쓰다 적발되면 별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면허를 다시 따는 과정조차 훨씬 까다로워지죠. 경찰 단속 방식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지금은 AI 활용으로 시간대별, 지역별 사고 발생 데이터를 분석해 단속 지점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주변 신고도 활발해져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경찰이 출동하는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롱 면허를 오래 두셨던 분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2종 보통면허로 7년간 무사고 이력이 있으면 실제 운전 기록이 없어도 1종 보통면허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그런 갱신 방식이 막히고 실제로 운전했던 이력을 증명해야만 1종 보통면허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즉 단순히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상위 면허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운전 경력을 입증할 때는 본인 혹은 가족 명의로 보험에 가입했거나 차량을 등록해둔 이력이 있으면 인정이 되고 렌터카 이용 내역이나 회사 차량 운행 내역도 일정 부분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느냐 하면 일종 보통면허는 대형 SUV나 화물차, 소형 승합차도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장롱 면허 상태로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일종 면허로 도로에 나서는 건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 변경으로 인해 운전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위 면허를 취득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질 전망이고 자연스럽게 무경험자들이 무리해서 대형 차량을 모는 것을 줄여 도로 안전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일종 보통면허 갱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실제 운전을 하며 보험이나 차량 등록증을 챙기는 등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운전면허 취득 방식, 고령 운전자 관련 제도 강화,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기준 변화, 음주운전 단속 규정 강화, 그리고 장롱면허 갱신 제한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린 내용들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미리 준비하고 확인해야 갑작스럽게 불이익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혜택을 누려야 하는 분들은 꼭 신청 절차와 요건을 꼼꼼히 챙기시고 혹시라도 면허 반납이나 갱신이 필요한 분들은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앞으로도 일상 속 꼭 필요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차단해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